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에 보궐선거에 국회의원, 즉 평택을 보궐선거에 출마를 한 자유와 혁신 황교안 대표 이 사주 팔자의 기운과 그리고 당선 가능성 또 이분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이 많이 늘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층들이 의외로 황교안 대표의 이번 미국에 가서 연설을 했었죠. 미국 시팩에 가서 연설을 한 이후에 정당에 가입도 많이 하고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황교안 대표의 사주를 좀 더 자세히 풀어보고 또 6월 달 지금 보궐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와 장동혁 대표, 즉 장동혁의 국민의힘은 이제 끝났다. 물론 뭐 완전히 뭐 무너지고 붕괴되고 전혀 이번에 그 지방선거죠. 지방선거에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참패가 예상은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뭐 붕괴되고 무너진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와 또 현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누가 더 지금 보수와 애국파를 대변하는지 그런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일단 아직은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금 많은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고 탈당도 하고 또 그 탈당한 사람들이 자유와 혁신으로 지금 입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면 상당히 걱정스럽고 정말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 3주 내로 전쟁을 끝낸다 하면서도 이란을 완전히 뭐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겠다,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또 주식시장이 또다시 폭락을 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 있잖아요. 당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리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런 말 저런 말 정치인들이 많이 옛날에 했었는데 제가 볼 때도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세월은 가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저력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 대한민국은 붕괴되지 않고 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이 엄중하고 엄혹한 시기를 잘 견디시고 이번에 또 선거에 대해서 실망도 많이 하시겠지만 선거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교안 대표 어떤 사주 팔자를 기운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왔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거를 알게 됐는데 평택을 지역구가 평택을이더라고요. 저 역시 평택에서 거의 뭐 15년 정도 살았었기 때문에 평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금은 경기도 화성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일단 평택에 대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도 또 갔다 왔었고요. 뭐 평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평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 평택을 지역은 평택 시내 쪽이 아니라 평택에서 서부 쪽입니다. 그래서 안중이라든지 포승이라든지 도농 복합도시인데 평택이 삼성전자가 고덕 신도시에 들어와 있고요. 그 고덕 신도시에서 서쪽으로 즉 서해안 쪽으로 평택항, 안중, 포송 그 농촌 지역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 사람들은 약간 좀 보수적인 색채가 좀 강하고, 물론 삼성전자가 들어옴으로써, 또 새롭게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뭐 여기도 정당 지지도를 좀 조사를 했나 봐요. 뭐 지금 국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자유와 혁신당으로 나왔는데 뭐 자유와 혁신당이 지금 인지도라든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어떤 관심도 이런 게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좀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점이 아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또 선거 운동하시고, 지금 젊은 층들이 자유와 혁신당에 많이 당원으로 가입을 하니까 젊은 층들이 또 선거 유세에 가서 많이 도와주고, 지금보다는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 이번 이 여론조사 이렇게 나온 것만 본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놀라운 것은 지금 뭐 정당 지지도 이런 측면으로 보면 아예 뭐 자유와 혁신당에 대해서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이 후보자만 놓고 본다고 하면 저도 이걸 보고 약간 놀라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황교안 대표 지지율이 생각보다 뭐 낮지가 않아요. 물론 원래는 뭐 좀 당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본다고 하면 최소한 20% 이상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민주당, 국힘당, 그리고 옛날에 그 노동당인지 뭐 있었잖아요. 그 김재현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좀 나오나 봅니다. 여기 보면 뭐 국힘당 강정구, 유이동, 이재영 이렇게 나오는데, 유이동, 이재영은 평택에서 국회의원도 했었던 사람들이죠. 유이동은 아마 시장도 했었나요? 공재강이라는 사람이 시장을 했었던 것 같은데, 공재강은 이번에 또 민주당으로 갔더라고요. 전에 국힘당이었었는데 좀 얍삽빠르게 또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 나온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고, 국힘당 유이동, 이재영, 그리고 뭐 진보당이었던가요? 김재현인가는 좀 이름이 있는 사람이고, 여기 황교안 대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황교안 대표 지지율이 지금 아직까지는 뭐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뭐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무소속은 아니지만 이름이 없는 정당 출신으로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의 개인적인 인지도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어찌됐건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요. 2달 정도 남았네요. 2달 정도 남았는데 뭐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뭐 누가 당선되겠다 뭐 이런 것은 현재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같이 하는 걸 알고 있는데, 하도 뭐 저도 이제는 뭐 선거라든지 뭐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미 각본은 짜여져 있고 짜여진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같은 다 나부랭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국힘당은 야당으로서 전혀 역할을 못하고, 민주당이 이중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뭐 누구 하나 기대할 것도 없고, 또한 앞으로 또 잘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뭐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평택을이어서 제가 조금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황교안 대표의 사주가 있는데, 사주의 기운을 좀 살펴보고, 또 보궐선거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나중에 보궐선거 날짜가 확인되면 그것도 같이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정윤년 닭띠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태어난 시간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술시로도 보고 또 진시로도 보고 여러 가지로 봅니다. 물론 이분 사주로 봤을 때 이제 해시나 자시면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만, 시간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경력과 커리어를 보면 황교안 대표는 흠잡을 데가 없죠. 공안검사 출신에다가 법무부 장관도 했었고, 또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뭐 미래통합당인가요? 뭐 지금 국힘당의 전신인 그 당의 또 당대표도 했었고, 현재로서는 뭐 자유와 혁신 그렇게 뭐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당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사주의 기운으로 보면 정사일주인데,
어쨌든 사주를 제가 보다 보면 이 정화의 기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 사람들이 좀 좋고요. 인성이 좀 좋고 착하고 여리고 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황교안 대표도 이 본성이나 인성 자체는 물론 지금 부방된가 그런 거 만들어서 부정선거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또 나름대로 굉장히 진중한 부분이 있는 분인데 인성 자체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주에 보면 갑진월에 태어나서 백호대살도 있지만 본인이 백호대살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건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양력이냐 음력이냐 뭐 이런 걸 또 따져서 이 사주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분이 정확하게 내 생년월일시는 이거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어서 좀 정확하게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점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뭐 이렇게 해서 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로 보고요. 그런데 또 이사주의 정사일주를 보면 이제 화의 기운을 가지고 봄에 태어났는데 간여지동 사주고 또 이렇게 갑진월에 태어났으면 기본적으로 봄 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 사주의 기운은 인성도 좀 잘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진중 개수가 편간의 기운으로 해서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편간의 기운이 숨어 있고 또 대운을 아래보면 33, 43 경자 기해대운에 또 관운이 강하게 들어와서 어찌됐건 조금 일찍 출세를 한 거죠. 사실은 이분이 법무부 장관을 50대 했고 국무총리죠. 국무총리도 50대 했으니까 이 43대 온 이후에 좀 잘 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53대운에서 무술대운에 오면 식상의 대운이 와서 무술대운이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었는데 그때가 14년이 갑오년, 그 다음에 15년이 을미, 그리고 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때가 병신년인데 병신년에 사신 형살이 와서 어쨌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주의 기운만 갖고 사실 말씀드리면 약간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까지 권한대행까지 할 정도, 그 다음에 당대표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보면 약간의 이 사주의 기운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도 또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이 사주가 맞다. 또 이 사주를 보고 이렇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찌됐건 큰 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주가 맞다고 하면 일단 올해 26년이죠. 병우년. 그리고 27년 정미년. 이번 사주의 기운으로 보면 뭐 이 사주를 신약 사주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월이 갑진월이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이 진 토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긴 했지만 이 우리가 목화 토금수 중에서 토의 기운은 특히 달을 잘 봐야 되는데 이 진월이나 미월, 술월 이렇게 그 달의 토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면 진월은 목의 기운으로 보고요. 미월은 화의 기운으로 보고 술월은 금의 기운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진월이긴 하지만 목의 기운이어서 신강사주로 봐야 돼요. 그러면 26년, 27년은 이분이 뭔가 노력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화기가 작동을 해서 나의 기운을 좀 알리는 역할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관운이 좋게 들어와서 뭔가 당선되고 이런 거는 쉽지는 않다. 다만 28년, 29, 30, 31, 32 그러면 앞으로 4, 5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는 강력한 관운이 들어와서 이대로만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 지금 60대 후반 7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70대 중반 정도 가면 훨씬 더 이분의 기운은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46년생이니까 이분보다는 11살이 많네요. 그러면 뭐 80대 가지고 대통령에도 당선되고 그랬는데 어찌됐건 뭐 그분은 그분이고
황교안 대표의 기운으로 보면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올 내년까지는 크게 이분이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한 만큼 성취하기는 어렵고 하지만 2년 뒤서부터는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나가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사주의 기운으로 보면 크게 당선 가능성이라든지 올해 어떤 큰 일을 한다 이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아쉽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번 텍사스에 가서 시백에 참가를 하셨고 또 굉장히 많은 외국 정상급들과 만나고 또 인지도를 넓히고 미국에서도 아,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면이 있구나 좀 각인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층들이 지금 자유와 혁신당에 많이 가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유튜브 보고 뭐 이렇게 보면 가입했다 뭐 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찌됐건 뭐 황교안 대표가 지금 운기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일단 앞으로 이분이 그동안 보여줬던 뭐 진정성 이런 거만큼은 저도 뭐 인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세력이라든지 인지도 또 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아쉽긴 한데 잘 드시고 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뭐 시계를 만들었네, 뭐를 했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오해가 있어요. 너무 언론 보도에 대해서만 그것만 믿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황교안이 어떻게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게 다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또 시간도 지났고 과거에는 어째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래도 가장 뭐 열심히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저 역시도 이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황교안 대표의 사주팔자 기운을 좀 살펴봤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정확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천하 대명당 노적봉 재물의 기운을 가져다주는 멋진 그림의 기운을 좀 잘 받으셔서 대박 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웅장하고 멋진 그림 천하 대명당 비봉 기수형 봉황이 집안으로 재물과 명예를 가져다 준다는 멋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기운을 받으시고 그림이 좀 마음에 들고 구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밑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뭐 사주 운세라든지 또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 또 주식 관련 이런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4월달 정말 출발 잘 하시고 또 4월달도 굉장히 힘든 한 달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벚꽃이 여기저기 만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 좀 보시고 마음의 위안을 삼고 앞으로도 또 제 영상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박 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